안녕하세요. 창업자를 위한 영업 비밀 노트 9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강점을 바라보게 하라. 이 성공 패턴 8번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거절 심리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객이 우리 제품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 제품이 가장 좋은 것인가? 네, 이런 확신이 없을 때 설명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업은 결국 설득이죠. 우리 제품이 제일 좋다는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기준.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프레이밍이라는 게 있고요, 앵커링, 단내리기라는 게 있습니다. 프레이밍은요, 이런 겁니다. 고객님께서 상품을 구매하실 때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보실 텐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라고 구매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단내리기는요, 협상할 때 쓰는 건데요. 협상 테이블에서 먼저 조건을 제시하면요, 그 조건 근처에서 협상이 타결이 됩니다. 상대방이 그 먼저 제시한 조건에 억매이게 되는 것이죠. 배가 단내리면 어때요? 그 주위를 빙빙 돌죠. 네, 이런 것들. 이게 기준 제시의 힘인데요.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이밍입니다. 이 프레이밍은요, 이거예요. 우리의 강점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가격이 싸다. 그러면 고객으로 하여금 가격에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가격을 제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구매 결정의 기준을 제시한다. 비유를 들면요,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무는 순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1단계가 없이 우리 강점을 바라보게 하는 것, 물고기가 바늘을 물지 않고 우리가 제품 설명을 한다든지 낚싯줄을 당겼다 풀었다 줬다 이게 하면 어때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1단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프레이밍을 통해서 우리 강점을 바라보게 해야 된다. 예시를 좀 설명드리면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파는 차가 품질 안정성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우리 자동차는 품질이 이래서 좋고 이렇게 설명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먼저 품질 안정성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고객님, 자동차는 우리 일반 이런 볼펜이나 이런 거랑 다르잖아요. 한 번 사면 최소 5년 이렇게 오래 쓰잖아요. 그래서 이 품질이 균일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은요, 새 차를 샀는데 끽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새 차인데. 근데 원인을 못 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가 정말 품질이 균일하게 만드는 그런 회사인지 꼭 보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얼마나 품질 안정성이 있는지, 자동차가 품질 안정성이 있는지 이걸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러면 설득이 되겠죠. 우리가 파는 주택이 단열이 아주 우세요. 그럼 어때요? 단열이 왜 중요한지. 우리 고객님, 전원주택에서 난방비가 1년에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옛날에 지은 집들은요, 1년에 난방비만 몇백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 전원주택 지을 때는요, 단열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단열재를 어떻게 쓰는지, 그다음에 샤시를 어떻게 특수 샤시를 써서 단열이 잘 되는지 이런 걸 설명해야 되겠죠. 우리가 파는 집이 보안 시스템이 좋아요. 보안 시스템. 아마 주택 결정에 있어서 큰 요소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필 보안 시스템이 좋아요. 어떻게 팔아야 돼요? 먼저 우리 주택의 보안 시스템을 설명하기 전에 예를 들어 이 주변에 범죄 발생 지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 뭐 발생했고 뭐 발생했고 그러면 어때요? 고객이 스스로 이거 안전이 되게 중요하구나, 보안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주택을 설명하는 것이죠. 웰빙 기능,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습도를 조절하는 타일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앞부분에 스핀 질문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왜 이 웰빙 기능이 필요한지를 중요한지를 먼저 설명을 좀 해야 되고요. 우리가 생수를 파는데 고급 생수예요. 일반 생수의 3, 4배 가는 가격입니다. 근데 미네랄이 10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팔아야 돼요? 우리 생수를 설명하기 전에 미네랄이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물로 흡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걸 먼저 설명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앵커링, 협상에서 쓰는 앵커링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전국의 주유소가 2만 개일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2만 개보다는 좀 많지 않나? 2만 5천 개예요. 아니면 2만 개보다는 적지 않나? 한 18,000개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제가 거꾸로 질문을 전국의 주유소가 한 5천 개 정도 될까요? 그러면 5천 개보다 많을 것 같은데 한 10,00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5천 개쯤 될 것 같다. 5천 개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겠죠? 네. 제가 처음 제시한 그 숫자에 얽매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단내리기 효과. 그럼 노트북 팔 때 어때요? 먼저 정보조사를 해서 중고 가게에서 한 요 정도 하던데요? 그래서 저도 가격을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면 고객이 60만 원에서 협상해서 왔다 갔다 해서 협상을 합니다. 네. 집을 팔 때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세 가지 기준. 그러면 내가 집을 판다. 그러면 국민은행 시세가 가장 정확한 집 시세죠. 거기에 따르면 저희 집은 5억입니다. 이렇게 먼저 단내리기를 하는 겁니다. 고기 팔 때 이런 거죠. 손님 뭐 드시겠어요? 이러면 어때요? 찌개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고기 몇 인분 드시겠어요? 그러면 고기 몇 인분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단내리기. 네, 협상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협상의 팁을 좀 드리면요. 여러분이 상대방보다 정보가 많아요. 그러면요. 먼저 제안을 하세요. 네, 그러면 앵커링 효과, 단내리기 효과가 있어서 여러분 제안한 그 금액 언저리에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정보가 부족하면요. 상대방이 먼저 제안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 섣불리 제안했다가 너무 낮은 가격 또는 너무 높은 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협상에서 수세에 몰립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의 강점이 얼마나 제품 선택의 중요한 기준인 줄을 먼저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프레이밍입니다. 그리고 협상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정보가 많을 경우에는 먼저 제안을 하세요. 그러면 단내리기 효과 때문에 그 언저리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